대표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은퇴가 다가오는데 앞으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주변에서는 모두들 말합니다. 취미를 가져야 한다. 창업이라도 해야 한다. 봉사활동을 해보라. 뭔가 소유거리가 있어야 노후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자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노는 게 최고였다. 처음 들으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인생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대표님도 이런 삶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평생을 보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작은 가게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권했습니다. 사람이 일은 해야 건강이 유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일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재고 관리부터 세금 처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 했고 직원 문제까지 겹치니 스트레스가 더 깊어졌습니다. 은퇴 후 더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쉬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일단 1년만 쉬어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낮에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손주와 함께 놀고 아내와 산책하며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고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오고 가벼웠던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몰랐던 인생의 맛을 이제야 알게 됐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기에 생활은 큰 무리가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니 몸과 정신이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억대 연봉을 받던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성공의 기준을 머릿속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직후 곧바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늘어나며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었을까? 이대로 살다가는 더 큰 것을 잃겠구나. 그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가볍게 등산을 했고 오후에는 서예를 배우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크게 벌지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이전에는 바쁘게 사는 게 성공인 줄 알았지만 은퇴 후에는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일중독자였던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일과 비슷했습니다. 학원 강의에도 나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빽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활기차 보인다며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로가 겹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는 그제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놀겠다고. 그는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물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영화관에 가서 오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춤 동호회에 참여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몸도 마음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는 게 사치가 아니라 은퇴자가 누려야 할 권리였다고. 대표님, 이 세 가지 사례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놀기만 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노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준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기반입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창업이나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연금과 퇴직금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중심으로 틀을 잡아야 합니다. 예금과 채권을 기반으로 자산을 배분해 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정도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나머지 시간은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 후의 건강은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다양한 영양 섭취 그리고 과하지 않은 근력 운동이 핵심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몸의 탄력은 유지됩니다. 건강이 받쳐줄 때 비로소 노는 삶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자유롭게 노는 것과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낮에는 독서나 가벼운 취미를 하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루즈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규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루틴이 쌓이면 일상이 안정되고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놀거리를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원 산책이나 도서관 이용 무료 강연 같은 활동은 비용 없이도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노는 삶이 즐겁다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면 금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친구들과의 모임, 동호회나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는 노후의 두 번째 연금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산입니다. 감정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이 있어야 진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표님, 결국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최고의 투자라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나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준비된 여유와 건강한 리듬 속에서 노는 삶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가장 높게 만들어줍니다. 대표님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며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준비된 여유 속에서 마음껏 시간을 누릴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해오던 은퇴 후 인생과 실제로 은퇴자들이 경험한 삶의 괴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후 노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쉴거리 추천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상담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은퇴 후의 행복은 소득 규모와 직업의 유무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은퇴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내가 시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주도감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주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그냥 쉬겠다고 마음먹으면 금세 무료함이 찾아오고 불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노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전략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재정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 불안이 몰려오고 그 불안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이 불안에 쫓겨 시작한 창업입니다. 이 시기에는 체력도 줄고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금과 채권처럼 안전한 자산을 중심으로 두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의 세계에서는 단순함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대표님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정확히 알고 생활비와 의료비의 기준을 정해두면 지출이 통제되고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노는 삶을 주도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간을 얻으면 여행이나 취미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체력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건강의 핵심 지표를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빨라지고 이것이 삶의 질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근육량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결국 고립감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몸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매일의 산책과 천천히 몸을 쓰는 동작들로도 근육은 유지됩니다. 여기에 꾸준한 수면 패턴과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더해지면 놀라울 정도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삶의 모든 시간이 자연스럽게 즐거워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하루의 흐름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너무 자유롭게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정한 리듬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놀면서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틀입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해 독서나 취미로 오전을 채우고 낮잠으로 잠시 쉬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식의 부드러운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는 무료함을 막아주고 삶의 에너지를 유지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낚시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한다는 감각 자체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관계의 복원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돈보다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가족과 지인을 의도적으로 챙기고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 꾸준히 참여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표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웃고 배려를 주고받는 순간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가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재정 부족보다 훨씬 더 빨리 삶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후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왜 인생을 뒤집는 변화가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대와 일정에 맞춰 살아오던 사람이 비로소 자기만의 호흡과 리듬을 찾기 때문입니다. 성취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처음엔 쉬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지나고 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이 올라옵니다. 이 편안함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요한 보상입니다. 이 고요함이 찾아오면 비로소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을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차 한 잔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은퇴 후 노는 삶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대표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대표님이 정말 원하는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불안 때문에 다시 바쁜 일에 자신을 밀어넣을 것인가요? 대표님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풍요로운 노년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은퇴 후 삶이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